자,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야.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잖아. 근데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눗셈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일단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7 이런 다항식을 x-1로 x-1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어떻게 하냐면 계수를 일단 다 갖고 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 하나 그려주고 이게 0 되는 x값이 얼마야? 1이지. 그걸 여기다 쓰면 돼. 오케이? 일단 방법만 잘 외우면 돼. 처음엔 그냥 내려와. 2.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랑 얘랑 곱할 거야. 얼마야? 2. 그걸 여기다 쓸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얘랑 더할 거야. 바로 위에 숫자랑.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리고 밑에 있는 거니까 얘랑 곱할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3. 여기다 쓸 거야. 더할 거야. 얼마? 0. 곱할 거야. 얼마? 0. 0. 그치? 더할 거야. 얼마? 마이너스 7이겠지. 이렇게. 얘가 나머지야. 얘가 몫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훨씬 쉽지? 앞에서 나눗셈 했던 그것보다 훨씬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몫은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의 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검산식으로 써보면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3x고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검산식이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이렇게 구하는 게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훨씬 간단해. 훨씬 간단한데 나눗셈 앞에서 했던 나눗셈보다 훨씬 간단한데 단점이 좀 있어. 단점은 뭐냐면 몇 차식이야 얘가? 1차식이잖아. 1차식.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써먹을 수 있어 이거는. 2차 이상이면 얘를 써먹을 수가 없어. 그게 좀 단점이긴 해. 근데 그래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할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자,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게. 자, 이건 어때? 마찬가지 계수를 다 갖고 와야 돼. 얼마? 2. 2차 항의 계수가 얼마지? 0. 써줘야 돼. 없으면. 오케이? 0 하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6, 3.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와. 그리고 0 되는 x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대로 쓰면 돼. 처음 내려와. 2.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4. 더하면? 7. 나머지가 7.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됐어? 그래서 이것도 다시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플러스 3은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한 두세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져.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됐지? 자, 요런 게 조립제법인데, 일단 요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이 조립제법에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이제 뭐냐면,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해보자. 자, 이 다항식을 내가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해볼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볼게. 그럼 처음에 2, 그 다음 뭐야? 3,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맞지? 이거를 뭘로 나눠? 그러니까 뭘 써줘야 돼 여기다? 2분의 1 써주면 되지. 0 되는 x값. 처음에 내려와. 얼마야? 2 곱하면 얼마? 1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빵 곱하면 빵 더하면 5가 되겠지. 됐어? 다시 이거 검산식으로 써볼게.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나머지는 플러스 5다. 이렇게 쓰면 되지. 똑같아, 그치?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이제 뭐가 좀 다르냐면,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을 2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게. 2x 마이너스 1. 마찬가지 조립제법을 좀 써보면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5인데 0되는 x값 얼마? 0되는 x값 2분의 1 아니야 똑같이? 그러면 값이 어때? 이 과정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걸 또 검산식으로 표현해보자면 2x 제곱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나머지가 5가 된다 라고 하면 왼쪽이랑 어때? 이제 같아 달라? 오른쪽이 식이 우변의 식이 여기 우변의 식과 여기 우변의 식이 같아 달라? 좀 다르지? 그치? 좌변은 같은데 우변은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 개수는 무조건 1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걸로 나누든 x 개수는 무조건 1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2x-1을 생각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썼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 검산식에서는 무조건 x 개수는 1로 생각해서 x-2분의 1로 나눈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이런 특징이 좀 있어. 그냥 외우면 돼. 이게 왜 그런지까지 다 파고 들어가면 너무 이제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걸로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립제법을 거치게 되면 x계수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0되는 x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x-2분의 1로 검산식이 써지는 게 정확하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건 이걸로 나눴을 때의 몫이랑 나머지가 아니잖아. 얘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몫에서 2를 뽑아서 얘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2를 뽑아서 갖다 주면 뭐야? 얘가? 2x-1 되지, 그지? 얘는 2가 뽑혔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이 되면서 이게 정확한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x계수가 1이 아닐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요 조립제법 거쳐서 나왔을 때는 x계수가 1인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걸로 나눴을 때니까 여기 몫에서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뽑아서 주는 거야. 그럼 걔는 그만큼 나눠지겠지. 됐어? 그래서 요게 진짜 몫이고 얘가 진짜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게 좀 특징이야. 됐지? 그래서 x계수가 1일 때는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얘가 1일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쭉쭉 가서 그냥 검산식 쓰면 끝이고 x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쭉 쓴 다음에 x계수가 1인 상태에서 검산식 써주고 나서 필요한 숫자만큼을 뽑아서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요렇게 나눴을 때. 됐지? 요게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이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수분해. 자, 요 인수분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 뭐랑 뭘로 돼? 1, 6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6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소인수분해 같은 거 있잖아. 10이라는 걸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곱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소수라고 하지, 소수.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한다라고 해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인수 분해도 똑같아.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지. 곱의 형태로만 표현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인수 분해라고 하고 개념 자체는 되게 쉬워. 인수분해 그냥 이게 그냥 곱의 형태로 표현한 거 이게 그냥 끝인 거지. 그러니까 전개 반대잖아. 이렇게 해서 전개했다라고 하지. 우변에서 좌변으로 온 게. 그럼 거꾸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온 게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이 곱의 덩어리들 있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을 저 앞에 있는 좌변 다항식의 인수라고 얘기하잖아. 인수. 맞지? 요런 거. 요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사실 이제 개념은 이게 다긴 한데 인수분해 개념은 이게 단데 근데 이제 이 인수분해가 어려운 이유가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숙지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 그거는 근데 연습밖에 없어.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풀면서 익혀야 돼.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또 얘기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이 있지. 중3 거를 우리가 했던 거 기억을 좀 하면 똑같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은 ax-bx 플러스 cx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뭐야? 공통인수 x잖아. 그래서 x로 묶어준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a-b 플러스 c 이렇게. 그래서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잖아.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x 곱하기 이 덩어리 이게 이제 인수분해 된 거지. 이런 건 너무 쉬운 거고 이런 거 말고 흔히 나오는 게 이제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도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지. 전체적인 공통인수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두 개가 공통인수로 x로 묶이잖아. 그럼 y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있는 두 개는 뭘로 묶으면 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1 되면서 다시 공통인수가 y-1이 생기면서 x-1, y-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공통인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았으면 요거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이놈을 통째로 다시 분배했을 때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무슨 식이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으면 일단 공통인수부터 쓰고 그리고 다시 분배했을 때 이렇게 나오려면 요 뒤에 식이 얼마가 돼야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걸 생각해 주면 이제 되겠지. 이게 이제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좀 간단한 건 이런 게 있고 조금 복잡한 건 이제 이런 게 있겠지. 이게 첫 번째 공통인수를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야. 공식.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다 외웠잖아. 그렇지? 너네 시험 봤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봤지? 곱셈 공식 시험 한 번 봤냐? 아 제시험 제시험 안 봤지? 제시험 봐야 되지? 제시험을 오늘 남아서 본다 했나? 다? 아니야? 몰라? 아 나와서 본다 했지? 대부분이 그치? 아 맞아 그치? 아 그치? 그거 앞에서 너네가 외웠던 그 공식 그걸 거꾸로 한 게 뭐야? 그 인수분해 공식이지. 그치?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은 보통 전개에 대한 식이잖아.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외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거. 이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x 세제곱에 플러스 9x제곱 y에 27x y제곱에 플러스 27y 세제곱 같은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세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거 세제곱 3a제곱 b니까 이렇게. 그 다음 3a b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b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니네가 그냥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우고 나서 많이 적용을 해봐야 돼.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적용을 해봐야 그래야 이게 바로 보인단 말이야. 딱 이게 이게 공식 형태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네 역할이야. 너네가 이제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 뭐 굳이 해보자면 이런 거 4x제곱에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25z제곱 마이너스 12xy 그 다음 마이너스 30yz 그 다음 플러스 20zx 요거 인수분해 하래. 이건 뭐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2x 진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z의 제곱이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되겠지. 앞에 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B 이렇게. 그 다음 2배의 BC 이렇게. 그치? 그 다음 2배의 CA 이렇게. 됐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지금 잘 안 보이는 거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맞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보일 거야, 자연스럽게. 맞지? 이런 게 이제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좀 지워보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치환인데, 세 번째 방법이야.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보통 치환이라는 건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그런 경우를 잠깐 뭐 바꿔서, 한 문자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거든.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일단 공통 부분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이걸 잠깐 a로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로 해서 4하고 2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잖아. 이것도 사실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지, 지금은. 그 다음에 a를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또 인수분해 되나? 얘가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로 되지 않을까?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1. 그 얘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겠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 3학년 거 할 때 이제 했던 내용이라 요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 고등학교 거에 올라오면서 추가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어. 보기차식. 처음엔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이것도 두세 번 풀어보다 보면 충분히 이제 좀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거의 풀이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x에 대한 4차식이거든. 4차 다항식인데 짝수 차수만 있는 다항식. 그거를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해. 짝수 차수만 있는 거야. 조금 특이하지. 그래서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4가 있다고 해볼게. 이런 게 보기차식이거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돼. 일단은 무조건 보기차식은 시작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플러스 4지. 맞아? 얘 인수분해 되냐? 잘 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t 마이너스 1하고 t-4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리고 t를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그럼 얘가 이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됐지? 합차로. 맞지?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 쉬운 거야 이거는. 이거 엄청 쉬운 거라서 솔직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별 무리가 없어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이제 뭐가 어렵냐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9 요런 게 좀 어려워. 얘를 마찬가지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가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인수분해 안 되게끔 세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t제곱하고 9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좀 만들어야 돼. 완전제곱식. 근데 우리가 보통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는 앞에 있는 두 개 항으로 만들긴 하거든, 보통은. 근데 얘는 특이하게 앞에 거랑 뒤에 걸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완전제곱식을 전개했더니 t제곱하고 플러스 9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 t 플러스 3의 제곱 아니면 뭐야?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여기는 플러스 6t 플러스 9잖아. 맞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너네가 골라야 돼. 얘로 갈지 얘로 변형할지 아니면 얘로 변형할지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뭘로 변형할래? 플러스 이걸로? 일단 이걸로 해볼게. 아직은 잘 모르니까 위에 걸로 해볼게. 자, 위에 걸로 변형을 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주고 빼줘야 돼? 4t를 더해주고 빼줘야지, 그지? 6t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4t를 더해주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에서 4t를 빼야지. 맞아? 그럼 요게 뭐가 돼? t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4t가 될 거야. 그리고 t를 다시 x제곱을 돌려주면 뭐야?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내가 이거를 2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얘가 무슨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합차로 이어질 수 있지, 합차로, 그지?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3하고 2x를 더할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다항식을 쓸 때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하니까 2x를 먼저 쓴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한번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겠지. 이렇게 됐어? 내림차순 정리를 바로 하면,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인수분해 돼, 안 돼? 앞에 거 안 돼. 얘도 안 돼. 둘 다 안 돼.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 끝인 거지. 됐어? 요게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복잡해, 그지? 처음 해보면 되게 복잡해. 근데 이게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풀이밖에 없거든. 아니면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잘 되거나.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 풀이는 어차피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세 번 풀어보면 이것도 할만할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됐지? 그리고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항상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뭘로 갈지 결정을 하는 거는 요 놈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요게 뭘로 이어져야 돼? 무슨 공식으로? 합차로 이어져야 돼, 합차로. 그러니까 합차로 이어질 만한 애를 골라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그래서 합차로 이어질 만한 거. 그러니까 내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4t잖아. 4t를 더했잖아. 그리고 다시 4t를 뺐잖아. 더했으니까. 다시 4t를 뺐단 말이야. 그 뺀 거, 요 놈에서 합차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놈에서 마이너스의 제곱수가 있으면 그럼 합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놈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다고 해볼게. 얘를. 이걸로 변형한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6t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뭘 더하고 빼야 돼? 그치? 마이너스 8t를 더하고 빼야 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8t를 해줘야 돼. 그럼 얘하고 얘는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썼을 거 아니야. t-3의 제곱으로. 그 다음 플러스 8t니까 얘는 이제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면 합차로 이어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합차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더해준 거는 내가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 식은 완전제곱식 만들 때 썼으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 요 뒤에 이제 불순물 있잖아. 이걸 뺐으니까 다시 더한 거, 이런 거. 요 놈에 대해서 얘를 잘 봐야 돼, 얘를.
얘가 마이너스 제곱수가 있으면 그럼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돼. 이걸로 선택해서. 근데 그게 아니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완전 제곱식의 합차로 이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지. 요게 보기 차식이야. 좀 복잡하긴 해. 그치? 몇 번 풀어보면 된다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 대칭식. 이 대칭식도 이제 4차식인데 기본적으로 4차식이야.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런 형태를 갖는 4차식을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좌우 계수가 대칭이지, 그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b, b, a, a니까 대칭이잖아.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것도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x 4제곱에 플러스 잠깐만 뭐하지?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대칭식이지. 맞지?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대칭식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항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항으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가운데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묶어주면.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같은 애들 있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만들어줄 건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있지. 요 두 놈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변형을 할 거야. 곱셈 공식 변형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를 마이너스 2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보여? 치환할 게 보이지? 그치? 뭘 치환하면 돼? x 플러스 x분의 1, 요 놈을 t로 치환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x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이렇게. 왜 마이너스 2로 했지 내가? 여기를 4로 살짝 바꿔볼까? 인수분해 안 되네. 여기 4로 바꿔볼게. 이렇게. 이렇게. 3으로 바꿀게. 인수분해 안 되네. 이렇게 3으로 바꿔보자. 여기 3, 여기도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냐? 인수분해? 잘 되지? 뭘로 해? 5하고 2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겠지. 맞아? 그럼 얘가 이제 x제곱에 t 마이너스 5하고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t를 다시 돌려주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이라는 거는 x 곱하기 x잖아. 맞지? 그래서 하나의 x를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고 또 다른 x를 뒤에다가 분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다 x 분배하면 뭐 나와? x 분배하면 x제곱에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분배하면 뭐야? 마이너스 5x지. 마찬가지 우리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 그냥 마이너스 5x 그 다음은 뭐야? 플러스 1이겠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앞에 거 인수분해 또 돼야 안 돼? 얘는 안 되지. 얘는 어때? 얘는 괜찮지.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요게 이제 대칭식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얘도 풀이가 거의 정해져 있어. 거의. 물론 조금 특이한 애가 있긴 해. 조금 특이한 애가 있긴 한데
이 대칭식에서 조금 특이한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나오면 설명을 해줄 거고 일단 거의 비슷해 걔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변형을 하는 게 있긴 해. 근데 거의 틀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것만 잘 숙지하면 돼. 알았지? 이것도 몇 번 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 나중에 고3 때까지 좀 나오는, 간간히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대칭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이쪽 2단원, 요 2단원이지 인수분해. 요 단원에서만 잠깐 등장했다가 요 뒤에서부터는 솔직히 잘 나오진 않는 그런 놈이라서 얘는 이 단원에서만 잠깐 기억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을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난이도 이렇게 아예 저 중요도가 그렇게 막 높거나 그러진 않아. 보기차식은 꽤 그래도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씩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요거는 요 단원에서만 조금 쓰다가 뒤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좀 까먹어도 상관없어. 됐어? 이해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 단원을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 뒤에는 뭐 뒤에서부터는 굳이 기억을 꼭 할 필요 없다고.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래서 추가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와 좀 비교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이 4개 있는 경우 여기서 이제 문자의 개수가 문자가 2종류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이 4개 있으면서 문자가 2종류 이상 있을 때 그때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건 우리가 알잖아. 둘둘 아니면 뭐야? 셋 하나로 알고 있지, 그지? 이렇게. 둘둘로 가는 경우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고 셋 하나로 가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에 이어서 뭐야?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지. 맞지? 셋 하나 같은 경우가 셋 하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둘둘 같은 경우는 아까 예시 들었던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둘둘이지. 이게 항이 몇 개야 지금? 항이 몇 개? 4개잖아. 4개. 그래서 앞에 거 둘, 뒤에 거 둘로 묶어주면 새로운 공통인수가 생기면서 다시 이 공통인수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게 둘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셋 하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같은 거. 얘도 항이 몇 개야? 항이 4개잖아 이것도 그제? 근데 여기서 요렇게가 셋 그리고 얘가 하나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게 맞지? 그래서 요거 3개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이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이어서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랑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뺄 건데 더하게 되면 x 플러스 y 먼저 쓰는 게 낫겠지.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셋 하나에 대한 인수분해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항이 4개 있으면서 문자가 2종류 이상 있으면 둘둘로 갈지 셋 하나로 갈지를 고민하면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셋 하나로 가는 거고 그게 없으면 둘둘로 가는 거고. 됐지? 그래서 요게 항이 4개 있을 때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은 항이 5개 이상. 이것도 이제 문자가 똑같아. 문자가 2종류 이상 있을 때야. 요때는 우리가 뭐 한다 했지? 기억하냐 혹시? 한 문자에 대해서 뭐야? 내림차순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할지가 좀 대충 보여. 공통인수로 묶어야 할지 아니면은 뭐 곱셈 공식을 좀 사용을 할지 뭘 할지가 적당히 좀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그냥 하나만 보면 뭐 보통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156번 같은 거. 자, 얘가 지금 항이 몇 개야? 6개야. 문자도 몇 종류 있어? 2종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y-1의 x에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고 요 뒤에 있는 놈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얘가 y-1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x가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얘한테 줄지 얘 아니면 얘한테 어차피 똑같구나. 한 놈한테 줄지 아니면 2하고 마이너스 1을 나눠줄지를 생각해야지. 맞아? 그렇게 해서 x자로 곱해서 더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세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 2를 통째로 줘야 돼? 아니면 나눠서 줘야 돼? 통째로 줘야지, 그치?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리고 y 마이너스 1 더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그리고 밑에 것도 그대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항이 6개, 5개 이상 있을 때. 됐지? 요게 이제 5번째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조립제법이 있어. 자, 조립제법 방금 배운 건데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갑자기 조립제법을 왜 하냐면 너네 나눗셈을 할 때 검산식 쓸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나눠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나눠 떨어졌을 때 형태가 뭐가 된 거야? 인수분해가 된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를 검산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잖아. 검산식.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뭐야?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얼마? 0인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 식 검산식은 나누어 떨어졌을 때 검산식은 이 다항식의 인수분해가 된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조립제법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나눗셈에 대한 방법이었는데 나머지가 0일 때를 이제 찾는 거야. 나머지가 0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이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걸 조립제법으로 원래 하려면 뒤에 나누는 식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 그치? 원래 있어야지. 그래서 얘 0 되는 x값을 여기다 써주잖아, 원래. 그치? 근데 지금은 나눗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일단 개수를 갖고 온 다음에 니은자 만들어주고 원래는 요 뒤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얘 0 되는 x값을 써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은 나눗셈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확실하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경우? 여기가 0 되는 경우를 찾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x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 여기를. 우리가 찾는 거야,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돼. 오케이? 우리 찾아야 돼. 일단 찾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개수의 합이 얼마야? 지금 다 개수를 갖고 온 거잖아.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만데? 0이잖아, 0. 맞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개수의 합이 0이면 무조건 뭘로 가능하냐면 1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1로 가능해. 자, 이게 이제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인데 너네 이 식을 내가 fx라고 잠깐 놔볼게, 기호로. 오케이? 그러면 개수의 합이라는 거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 나올 거야? 1 대입하면 나오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f1이 얼마라고? 계산하면 0이라고. 개수의 합이 0인 경우. 맞아? 그럼 f1이 0이라는 말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요 fx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머지 0이니까 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마찬가지야. f2가 0이래. 그럼 fx가 뭘 갖고 있는 거야?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래야 2 넣었을 때 0 되니까. 2 하냐고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거는 결국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만데? 1이잖아. 그래서 그걸 쓰면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이면 일단 1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면 1은 돼,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지. 됐어? 일단 그게 첫 번째야. 그걸로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 됐어? 그래서 일단 1로 해볼게. 1로 해보면 여기 1이고 그 다음 뭐야?
1 그다음 마소 6 0이지. 가능하잖아. 그럼 얘가 이제 x-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없는 거지. 0인 거지. 그럼 요걸 다시 요거 인수분해하는 건 이제 쉽잖아. x-2랑 x-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결국 이제 요 다항식은 x-1과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이게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때 일단 개수의 합이 0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고 0이면 1로 무조건 되니까 그냥 쭉 하면 되고 0이 아니면 그때 또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때 찾는 게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2나 3 쪽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그냥.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쪽에서 좀 나오니까 1이 안 돼? 1이 안 되면 그냥 마이너스 1 한번 해보는 거지. 마이너스 1도 안 돼? 그럼 2 한번 해보고 2 안 되면 마이너스 2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되고 그리고 보통 웬만하면 여기서 다 나오긴 해. 웬만하면 다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 이렇게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야? 지금 최고 차항계수 1이지. 그거의 약수 얼마? 1이지. 1의 약수 1밖에 없지. 분의 상수항 얼마? 그거의 약수. 요걸로 찾을 수도 있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이것도 여기가 0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니까 후보가 몇 개 있는 거야, 총? 후보가 8개 있는 거지.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이 중에서 얘가 0 되게 하는, 나머지가 0 되게 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다가 아니라, 이 8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존재하는 게 있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범위 없이 그냥 무작정 숫자를 유추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잖아. 그치? 후보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그냥 적당히 찾아보면 되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경우도 있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던 1, 2, 3 쪽에서 대부분 끊기긴 하거든. 여기에서 대부분이 나와 답이. 근데 여기서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걸 좀 이용해서 찾는 거지. 됐어? 됐지? 그렇게 찾아보면 돼.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해서 총 6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방법들을 가지고 너네가 인수분해를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방법을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또 100%는 아니야. 이게 좀 섞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항이 4개 있으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서 공통인수로 묶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방법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다 풀리는 방법들이지만 그 10% 조금 특이한 애들이 좀 있어. 그런 애들은 너네가 좀 숙지를 해야지.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들. 그런 애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네가 또 따로 숙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좀 어려워, 여기가 사실. 오케이?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여기는. 맞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우리 유형 14번까지 했었지? 그럼 이제 15번부터 15번부터 일단 가보자. 하나씩 볼게.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3차식이지.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 이용해서 구한 거야. 그치?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으래. k가 뭐야? k. 이거 k다. r이 아니라 k다 이거. k야. k 얼마? 2. 얘 0 되는 x값이야. 그치? 2. 맞지? 그래서 곱해서 여기 c 얼마? 2. 더해서 이렇게 a 얼마? 3.
곱해서 이렇게 D 얼마? 10. 그 다음에 뭐 쭉 나왔는데 또 더해서 이렇게 B 얼마? B는 2가 되겠지. 더해서 20 나와야 되니까. 맞아? 그럼 틀린 건 몇 번이야? 5번이겠지. 됐어? 그냥 봐. 안 써도 돼. 그냥 봐. 그 다음에 16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데 이때 a, b, c, d의 곱을 구하래.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인데 항등식으로 풀어도 풀리긴 하거든. x에다 뭐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막 이것저것 넣어봐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얘는 그렇게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해도 풀리긴 해.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한 거냐면 조립제법을 좀 이용하라고 한 거야. 일단은 x 플러스 1이 공통으로 다 있잖아. 다는 아니지만 요 마지막 거 빼고는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1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뭐가 돼 여기? a 1의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1 더하기 c에 플러스 d겠지. 이렇게 됐어? 됐지? 이건 이제 이거를 이제 검산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을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이만큼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d라는 의미지. 맞아? 그런 의미야.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몫이 되는 거지. 맞지? 이걸 다시 뭐해? 이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묶어봐. 그럼 뭐야?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럼 이 몫을 다시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이렇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 c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 a, 나머지는 b가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걸 연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해.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계속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대로 할 거야. 그래서 지금 1114지. 개수를 다 갖고 오면. 맞지? 그럼 뭘로 한다고? x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뭘 써야 돼? 마이너스 1 써야지. 그지? 그럼 처음에 내려오고 곱하고 얼마? 빵. 여기는 빵. 1. 마이너스 3. 얘가 뭐라고? 첫 번째 나머지. D. 그치? 첫 번째 나머지. 그치? 그리고 얘가 몫이야. 그치? 맞지? 이 몫을 다시 뭐 했다고?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다시 뭐야? 뭘로? 마이너스 1로. 그치?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더 해야지. 요게 두 번째 나머지 얼마? C. 요거. 됐어? 그 몫을 다시 뭘로?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치? 이 몫을 다시 x 플러스 1로.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게 세 번째 나머지 얼마? B. 그치? 요거. 그리고 몫이 얼마? 몫이 A가 되겠지. 얘가. 돼서? 요렇게 구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조립제법 연속으로 하라고. 됐어?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나눠서 몫이랑 나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몫을 다시 똑같이 나눠서 몫이랑 나머지 나오고, 다시 몫을 또 나눠서 마이너스 1로 해서 몫이랑 나머지 나오고. 그래서 순서대로 A, B, C, D란 얘기야. 됐어? 됐지? 그래서 A, B, C, D 곱 구하라 했으니까 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19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은 걸 찾으란 얘긴데 1번 어때? 인수분해 잘했어? 1번. 이거는 이제 공식이잖아, 그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식에 대한 인수분해인데 어때? 1번 잘했어, 안 했어? 잘했지? 그치? 응, 잘했어. 응. 그 다음 2번은 아까 내가 보여줬던 좀 다르구나. 어때? 형태가 맞아? a세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 b 맞아? 3a제곱 b 맞지? 그 플러스 3ab 제곱 3ab 제곱 그 다음 b세제곱 맞지? 잘했지? 3번은 어때?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뭐로 인수분해되냐? x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공식이지 이것도. 그치? 그래서 3번이 틀렸지. 3번이 답이지. 부호가 바뀌었지. 22. 자, 이거 괄호가 몇 개 있어? 괄호가 몇 개? 4개. 이런 거는 몇 개씩 전개하는 거야? 2개씩. 그치? 뒤에 상수항의 합이 뭐 하도록? 같도록. 그치? 그럼 몇 번째를 전개하는 거야? 첫 번째랑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지? 요거 공통 부분을 치환, t로 할게. 이렇게. 그럼 t 마이너스 8하고 t 마이너스 3이니까 어때? 전개하면 얼마 나와?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 그리고 마이너스 24니까 사라지면서 t 마이너스 11로 묶을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다시 돌려줘. x제곱 마이너스 2x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나오면서 얘 인수분해 안 되고 앞에 거는 x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x 마이너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이니까 몇 번이야 인수인 거? 몇 번? 몇 번이요? 4번이겠지. 요거. 맞지? 4번이 답이지. 그 다음 26번. 이거 무슨 식?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라고? 보기차식이라고. 맞지? 보기차식. 4차식이지만 차수가 짝수 차수만 있는 거. 오케이? 너네 그 짝수 차수 x 4제곱이고 저거 가운데 x 제곱이고 상수항은 뭐야? 그치. 0인데 그러네. 그치. 0도 뭐야 근데? 0도 짝수야. 이거는 숫자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짝수 홀수 보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0도 짝수 홀수로 나누자면 짝수야 0도.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도 그냥 짝수 차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짝수 차수만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25.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잘 되지, 그지? 잘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건 그냥 하면 돼. 이건 진짜 전혀 문제될 게 전혀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럼 t-25랑 t-1이거든. 그럼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25,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합차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 c는 1, d는 5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bc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ad 곱하면 마이너스 25인데 요걸 빼래. 그래서 답은 얼마? 24가 나오겠지. 그치? 자, 얘는 항이 몇 개? 6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항이 6개니까 뭐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거를 마이너스로 살짝 묶어보면 y 제곱에 플러스 5y 플러스 2. 인수분해가 1, 2하고 1, 3하고 1, 2로 되겠지. 둘 다 플러스로 해서. 그래서 y 플러스 1하고 3y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2x 제곱이니까 2, 1 아니면 1, 2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줘야 돼. 그리고 x자로 곱해서 그 더한 결과가 5y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세팅해야 돼? 여기 1, 2야 2, 1이야? 그 마이너스도 얘한테 줄지 얘한테 줄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1, 2야 2, 1이야? 이 1이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어디다 주고? 위아래. 위에. 이렇게. 그래야 6y 플러스 4.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서 더하면 5y 플러스 3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 해야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3y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래서 a는 얼마? a는 뭐냐?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3이겠네.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니까 계산하면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34번. 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우리 그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까 인수분해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다고 했잖아. 마지막 그 방법으로. 그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냐면 3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요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보통이야, 보통.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가 나오는 상태에서 3차 이상의 다항식, 그러니까 x, y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x만 나오거나 y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문자에 대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이 나오면, 그럼 그때 조립제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지금 항이 4개긴 하잖아. 근데 항이 4개라는 거를 따질 때는 문자의 종류가 2종류 이상은 있으라고 했지, 그지? 지금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항이 4개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야. 3차식이잖아. 그치? 한 문자밖에 없고. 됐지?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긴 해. 가끔 문자가 또 y가 포함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 가끔 있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3차 이상이야. 그러니까 3차, 4차, 5차 다 되는 거야. 됐지? 응. 1, 마이너스 10, 19, 30. 뭘로 할래?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야? 개수의 뭐야? 개수의 합. 0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1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럼 딴 걸로 가야 돼. 뭘로 갈래?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그런 수학적인 그 뭔가 그런 필이 좀 필요해. 뭘로 할래? 뭘로 해야 0이 될까, 마지막이? 살짝 그런 필로 한번 싹 해. 1이 안 되면 일단 뭘로 생각해야 돼? 2. 그치?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3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뭘로 해볼래? 2로 해볼까? 2로 한번 해보자. 1, 2, 마 8.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6, 3. 돼, 안 돼? 안 되지. 0이 안 되지, 그지? 그럼 2는 탈락이다. 그럼 뭘로 해볼래? 그냥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이거 막 고민할 거 없어. 솔직히 이걸로 예상할 수는 없어, 이거는. 예상하기 힘들어. 마이너스 1로?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11, 30, 마이너스 30, 0. 이렇게. 이 예상이 돼, 이게? 안 되잖아. 다 해보는 거야, 그냥. 일단 마이너스 1로 나왔네. 그치? 그럼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눴다는 얘기고,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고,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이야. 어때? 뭘로 돼, 얘는 또 인수분해가? 6하고 5로 가능하겠지. 둘 다 마이너스로 해서.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는 결국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6하고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1, 2, 3 말고도 6하고 5로도 가능했다는 얘기네. 맞지? 6으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쭉 가기는 조금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찾아보면 돼. 그래서 A, B, C 제곱 해합이 돼. 뭐 1, 마이너스 6, 5니까 순서대로. 그럼 제곱하면 1에다가 제곱하면 36에 제곱하면 25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62인가? 62 나오냐? 62가 나오겠네. 그치? (40) 무슨 식? 무슨 식? 대칭식. 대칭식.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개수가? 대칭이지, 그제? 대칭식이야. 4차식이야. 대칭식도 4차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3차식의 대칭식 이런 거 없어. 오케이? 보기차식도 마찬가지고. 4차식에서 나오는 거야, 다. 얘도 4차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항으로 묶어주라고 했지. 가운데 항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x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럼 x분의 4랑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을 좀 만들어 주는 거지. 얘하고 얘가 짝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변형을 하고 두 번째, 네 번째를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고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나오잖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치환을 하는 거지. t로. 치환하면 x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를 더하면. 맞아.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t-1하고 t-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그래서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에서 하나씩 분배를 하는 거지. 그럼 분배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 더 안 돼. 이게 끝이지. 그럼 인수인 건 몇 번이야? 인수인 건? 몇 번? 몇 번이요? 없냐? 1번이네, 1번. 그치? 1번이겠지, 1번. 자, 43번. 자, 이거 만족할 때 이 식과 같은 거 찾으래. Z 넘기면 이거지. 맞지? 그리고 오른쪽에 x제곱 플러스 2xy랑 그 다음에 z 대신에 x 플러스 2y를 집어넣으면 얘가 x가 되면서 x 플러스 2y가 되겠지. 맞아. 그럼 x 플러스 2y로 뭐 할 수 있어? 묶어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x 플러스 2y 이렇게. 맞아. 그럼 이게 뭔데? 2x 플러스 2y니까 2로 다시 묶어주면 2에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되겠지. 됐어? 맞지? 근데 이거 보기에 있어 없어? 보기에 없어. 그지? 근데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를 다시 z로 바꿔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결국 2z에 x 플러스 y니까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지. 그 다음 45.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 총 6개지, 그지? 6개.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A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대충 보이지? 보이는 게 좀 있지? 뭐가 있어? 보이는 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치?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요 놈은 뭘로 묶을 수 있어? A제곱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A-B 이렇게. 그럼 다시 뭐가 보여? A-B가 보이지, 그지? 그래서 A-B로 다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0.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0 된다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얘가 0 된다는 건 A와 B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얘 0 될 수 있어, 없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 될 수 있어, 없어? 업체 불가능하지. 물론 실수의 제곱이면 0 이상이라서 0 이상이니까 0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A, B, C는 삼각형에 뭐라고 했어? 세 변의 길이잖아. 길이가 0 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0보다는 크단 얘기야, 얘네들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지. 절대로. 불가능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그리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 쓸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이등변 쓰면 틀릴 수도 있다, 서술형에서. 그래서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정확히 써줘야 돼, 저렇게. 그 다음에 48.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요거 바로 대입하면 힘드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거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항이 몇 개야? 4개. 문자가 몇 종류야? 2종류잖아, 그지? 그러면 둘둘 아니면 셋 하나 쪽으로 갈 거야. 뭘로 갈래? 둘둘이야, 셋 하나야?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셋 하나, 없으면 둘둘. 맞지? 그럼 뭘로 갈래? 뭘로 갈래? 둘둘이야, 셋 하나야. 뭘로 갈게요?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셋 하나로 가고, 없으면 둘둘로 갈 거야. 뭘로 갈 거야? 뭘로 갈게요? 이 완전 제곱식을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 개수 쪽을 좀 살펴보면 되긴 해. 개수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얘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살펴볼 때 개수를 좀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좀 이렇게 자주 썼던 거, 그지? 이런 것들, 이런 완전 제곱식 2, 1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4, 4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흔히 나오는 거. 아니면 6하고 이제 9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수를 좀 봤을 때 완전 제곱식 되겠는데? 라는 게 얼추 보여. 그래서 지금 개수를 보면 다 뭐야? 싹 다 개수의 절대값이 다 뭐야? 다 1이잖아. 저런 완전 제곱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를 좀 살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둘둘로 가야겠지. 어떻게? 몇 번째로 갈 거야?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니까. 몇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또? 두 번째, 네 번째. 뭘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묶어야 x 마이너스 y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야 x 마이너스 y의 공통인수가 다시 나오지. 그래서 이걸로 다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얘는 다시 뭐야? x 물론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긴 하거든. x 마이너스 y의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생각해봐. 이거랑 이렇게 인수분해한 거랑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볼게.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거든. 그치?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대입하기가? 일단 요 놈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변형이거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랑 이거 중에 대입하기 쉬운 게 뭘 것 같아?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게 더 쉽지. 그치? 왜냐면 얘는 제곱의 합이 또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이제 변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 낫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가는 게 낫지. 그럼 빼주면 얼만데? x에서 y를 빼면? x 빼기 y는 얼마야? 2루트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얼마야? 이거 우리 x, y도 찾아야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합차 공식 1 마이너스 3이지. 루트 3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인데 이제? 2 루트 3에다가 2 루트 3의 세제곱이 얼마야? 2 루트 3의 제곱이 얼마냐? 2 루트 3의 제곱 12 거기다 2 루트 3 곱하는 거니까 뭐야? 24 루트 3이지. 그치? 24 루트 3.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얘가 2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12 루트 3이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12 루트 3이겠지. 계산하면 거기다가 2 루트 3 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2 루트 3 곱하기 12 루트 3이니까 24 곱하기 3이잖아. 그지? 얼만데 그래서? 72가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52.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이런 거는 이제 치환을 해야지. 보통 거듭제곱 있는 밑 있잖아. 그지? 거듭제곱에 붙어있는 밑을 보통 치환을 좀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99,999를 뭐 x라고 치환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 나누기 밑에 거 뭐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럼 분모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분자는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뭐 남아? x 플러스 1만 남지. 그러니까 뭐야? 10만이 되겠지. 10만. 됐어? 응.